아니 심지어 현재 매물도 낙찰가보다 낮아요. 안녕하세요, 미라클뷰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런데 시세보다 싸게 사지 못한다면 경매로 부동산을 살 이유가 없죠. 경매로 싸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일반 매매보다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건데, 경매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경매를 굳이 할 이유가 없겠죠. 지난 3월에 낙찰된 물건 중에 낙찰가가 이해가 안 되는 물건이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낙찰만 받는다고 경매로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낙찰로 인해 내 돈을 잃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실수로 인해서 경매로 돈을 잃는 경우는 없었으면 합니다. 의외로 이런 실수 많이 보게 되니까 경매에 많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오늘 살펴볼 경매 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18평짜리 아파트예요. 3억 5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1차 유찰이 된 후 2억 1350만원까지 떨어졌고, 지난 3월 21일 날 입찰을 진행했던 물건입니다. 입찰자가 한 분이 들어오셔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단독 낙찰을 받는 경우도 당연히 있는데요. 아무래도 초보이신 경우 단독 낙찰이 되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죠. 물론 이분이 초보이신지 경험이 많으신 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낙찰가는 3억 5천만원에 낙찰이 됐고, 낙찰가율이 요즘 보기 힘든 114% 정도의 낙찰이 됐어요.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두번 유찰이 되는 물건도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낙찰률이 1% 넘어가는 경우는 보기 어렵죠. 이 아파트가 어떻길래 이 낙찰자분은 감정가보다 무려 4,500만원이나 더 높게 써서 낙찰을 받았을까요? 2020년, 21년도에는 이렇게 낙찰률이 100% 넘어가는 물건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됐는데,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엄청나게 하고 있을 때죠. 한 달이 다르게 시세가 상승을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한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이렇게 낙찰률이 114%까지 간다? 보기 어려운 건 맞아요. 요즘 2번 유찰은 기본이잖아요. 자, 먼저 이 물건 간단하게 권리 부분을 볼게요.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이고, 이 근저당권자가 신청자예요. 그리고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가 점유를 하는, 권리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물건이에요. 매각 물건 명세상에도 임차 내역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물건은 낙찰이 된 거고 권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죠. 오늘 이 물건 낙찰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볼게요. 97년식이고 20층 중에 20층인 아파트예요. 합층 물건이죠. 세대수는 792세대고 총 9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경매 물건 평수는 22평이고 화장실 3개, 욕실 1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여기 보면 경매 물건지에 나와 있는 전용 18.11평을 확인할 수 있죠. 해당 아파트 사진을 보면 이렇게 구축 느낌이 나는 아파트예요. 지하 주차장도 있고 경매 물건은 제일 위층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 위치도 한번 살펴볼게요. 해당 아파트가 여기에 있고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과 도보 26분 정도, 버스로 이동 시 14분 정도가 걸리네요. 역세권 아파트는 아닌데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어서 거주하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 아파트예요. 해당 아파트 아래쪽에는 인천 1호선 연장 계획과 계양 광화강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에요. 그럼 가장 오늘 하고 싶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단독 낙찰을 받으신 분이 감정가보다 왜 4,500만원 높은 3억 5천만원의 입찰을 했을까 궁금해지죠. 입지나 평수도 평범하고 주변에 엄청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분명 이유는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현재 이 아파트 시세를 알아봐야 되겠죠.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 단지 평수에 대한 시세를 알아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아파트 경매 물건이 21평이고 최근 실거래된 내역을 보면 23년 2월에 2억 3,100만원 그리고 2억에 거래가 됐네요. 물론 이 2억은 저축 물건이에요.
23년 1월에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걸 볼 때 저층은 1억 후반에서 2억 원 정도의 최근 매매 거래가 되고 있고, 중층은 2억 중반대로 거래가 됐네요. 22년도에는 3억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이 평수가 가장 거래가 높게 된 게 21년도 8월 달인데 3억 3,7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최근 거래가 된 금액만 봐도 아파트 시세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낙찰자분은 3억 5천만 원으로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단독으로. 그럼 혹시 지금 실거래가는 이렇지만 매매 호가는 최근 거래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 호가가 급등을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평수를 가지고 이렇게 낙찰가를 썼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지금 이 평수 매매 호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볼게요. 경매 물건이 108동 20층이죠. 동일한 108동 기준으로 보면 8층이 2억 5천만 원이고 금매예요. 수리는 안 된 물건인 것 같아요. 물론 경매 물건도 수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연식이 있으니까. 소유자가 2009년도에 사셨으니까 이제 14년 정도 됐죠. 14년 정도 거주를 하셨다고 그러면 내부는 인테리어 및 수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13층도 2억 6천에 있고 18층도 2억 6천에 있지만 올 수리가 되어 있는데 전세 낀 물건이니까 바로 입주는 안 될 거고, 단원동도 보죠. 단원동은 2억 3천부터 3억 2천까지 나와 있는데 올 수리에 중층 정도 매물이면 2억 5천이면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요즘 같은 분위기에 가격 조정이 더 안 될까요? 분명히 더 될 거예요. 5분만 시간을 내서 이 정도만 봐도 아파트 시세는 어느 정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일반 매매로도 이렇게 훨씬 더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지금 1억 정도 더 비싸게 주고 경매로 낙찰을 든 거죠. 정말 이해가 좀 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낙찰자는 3억 5천만 원에 썼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시세 조사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실제 제 주변에서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손품으로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임장도 안 가고 부동산 전화 자체도 하지 않고 입찰을 했다가 미납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왜 이 금액을 생각했을까요? 평수를 착각해서 30평으로 시세 파악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어요. 23년도에는 거래가 없지만 22년도, 21년도는 3억 중반을 넘게 거래가 됐고, 심지어 22년도 3월 달에는 3억 9,850만 원에 거래가 찍혀 있으니까요. 이거 아니고서는 저금액으로 낙찰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실거주를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높여 쓰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차이로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아파트 경매를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 은근히 많아요. 그러면 이 30평대가 매매로 얼마에 올라왔는지 한번 보죠. 아니, 심지어 현재 매물도 낙찰가보다 낮아요. 이거는 너무했죠. 그냥 금매로 사도 지금 낙찰가보다 2천이 싸고 수리까지 돼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경매도 부동산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고, 경매를 알면 내가 일반 매매나 경매 중에 더 좋은 가격으로 비교를 해서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건 낙찰 받으신 분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 자체로만 보면 경매 투자 완전히 잘못하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낙찰자분하고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매각허가 결정이 났으니까 이분은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겠죠. 포기를 하면 보증금 2,100만 원 정도는 또 날리는 거겠죠. 시세보다 높게 낙찰이 됐으니까 계획했던 것보다 매출도 덜 나올 거고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픈 상황일 듯 합니다. 물론 이것저것 다 안 따지고 잔금 납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한 줄 요약해 볼게요. 낙찰 받아도 돈 못 버는 경매 하지 마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로 인해서 내 소중한 돈을 지키면서 꼭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